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공지능연구소 AI 오픈랩 8기 무화과 랩의 팀장을 맡았던 손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저 외에 이제 이지연님 그리고 태재성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Learning Pen Domain Knowledge through Sensor Fine Tuning이란 주제로 이제 컬러버트를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오늘 발표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연구 동기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컬러버트의 구현 과정, 실험 과정,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 컬러버트를 BQA 태스크에 적용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마도 유일하게 이제 대학생들로만 이루어진 팀인 관계로 지금 다들 시험 기간이어서 그 마지막에 BQA 태스크는 아직 완벽히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요. 한 연구소 이거 기수 이후에도 활동을 진행해서 한 2, 3주 안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동기는 이미 몇 차례 설명한 바 있어서 간략하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어, 물론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NLP 태스크에서 약간 트렌드는 대규모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만들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대부분의 태스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학습 시 사용한 데이터, 실질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아직 많은 성능적인 부족한 면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방식과 가장 비슷한 거는 이제 Adaptive Fine Tuning이라고도 불리는 뭔가 파인 튜닝 이전에 좀 더 비슷한 데이터로 한 번 더 파인 튜닝, 한 번 전 파인 튜닝을 하는 그런 방식이 현재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참고하고, 그리고 또 이제 Does BERT solve common sense task via common sense knowledge라는 논문에서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 버트가 뭔가 뭐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만들 수는 있으나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문제점을 인식을 했고요. 또한 이 논문을 통해서 버트가 추가 미세 조정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에서 상식과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뉴멀센스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제 수치 데이터에 대해서 버트가 좀 더 해박해지는 모습을 관찰했고요. 이것에서 약간 영향을 받아 이제 컬러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추가적인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버트에서 이제 MLM 을 했을 때의 사진인데요. Strawberries are white in color, coffees are white in color 이라고 예측을 하면서 버트가 색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발견을 했고요. 이를 보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이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컬러버트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됐고요. 구글에서 공개한 이제 버트 베이스 케이스트 모델을 이용을 하고 총 15,000개의 문장을 스크래핑하고, 그리고 이제 색깔 단어를 마스킹하는 방법을 통해서 컬러버트의 가능성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 발표까지의 범위고요. 그 이후에는 데이터셋의 크기를 확 늘려서 총 이제 거의 30만 문장, 총 29만 개의 문장을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저 문장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텐서플로우 데이터셋, 그리고 뭐 온라인 사전 사이트, 기가 데이터셋, ESNLI 등 이미 한 번 처리되어 있는 세트들에서 전 처리 단계 한 차례 더 거쳐서 갖고 와서 약간 문장 자체의 퀄리티 또 약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좀 애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컬러버트 구현 과정이 있겠는데요. 컬러버트를 저희가 스크래치부터 구현을 하진 않았고요. 버트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인 튜닝, 추가적으로 이제 센서리 튜닝이라고 저희는 부르기로 했는데 센서리 튜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 발표 이후 바뀐 점은 우선 이제 처음에는 Apple is red라는 문장에서 red라는 색깔 단어만 마스킹했던 것에서 좀 벗어나 이제 mask is red 등 이제 색깔 단어 이외의 단어들로 마스킹을 하면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고 학습 데이터를 약간 증가시킨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토크나이징 전에 마스킹을 했는데 그러할 경우 토크나이징 후에 이제 마스크가 여러 개로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을 해서 토크나이징을 진행한 후 이제 마스크 토큰 아이디로 이제 그중 한 토큰을 대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왼쪽은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셋 그 코드고요. 이제 보시면은 이제 랜덤 마스크와 컬러 마스크를 나눠서 그냥 랜덤한 단어들도 마스킹을 하고 그리고 색깔 단어들도 마스킹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이제 컬러버트를 이제 학습시키는 단계인데요. 이제 기존의 버트 베이스 케이스트 모델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그전에는 이제
콜앱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소장님 덕분에 좀 풍족한 환경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서 디벌타로 모델을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뭐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 등 여러 개의 언어로 구현돼 있었던 코드를 결국엔 파이토치 라이트닝으로 통일을 해서 구현을 해두은 상태입니다. 또 기존 버트를 파인 튜닝하는 과정과 다르게 컬러 마스크 레이시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추가를 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반 마스크와 컬러 마스크의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정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그렇게 튜닝이 된 모델들의 결과물이고요. 이제 컬러 레이시오가 0.9라는 거는 전체 마스크 중 0. 그러니까 90%가 이제 색깔 단어를 마스킹했다. 뭐 이제 그 나머지 1%는 이제 10%는 뭐 랜덤한 단어들이 마스킹 된 거고 이제 그렇고요. 이제 컬러 레이시오가 0.0이라고 할 때는 이제 컬러 단어들이 아예 마스킹을 저희가 뭔가 따로 안 하고 이제 랜덤하게 마스킹만 한 상태고 가장 파인 튜닝, 기존의 파인 튜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했을 경우에 그 마스킹한 컬러 단어의 비율이 높을수록 테스트 로스가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은 이제 네, 텐서보드로 확인한 로스와 그 러닝 레이트 표들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컬러버트 자체의 개발 과정이었고요. 이제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컬러버트를 좀 성능을 좀 더 가시적이고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VQA, Visual Question Answering이라는 태스크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즈넷과 컬러버트를 연결을 하고 이제 뒤에 디코더를 연결을 해서 VQA 문제 태스크를 풀게 하는 방식으로 태스크를 설계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 가설은 센서리 파인 튜닝이 적용된 컬러버트가 전체적인 성능 저하 없이 VQA 과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느냐에 이제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제 VQA가 아무래도 사진을 보고 질문에 대답하는 과제다 보니 색깔에 대해서 좀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버트의 경우 이런 태스크를 좀 더 잘 수행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VQA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 코코 Q&A 데이터셋으로 확인을 했고 이제 이 데이터셋을 선정한 이유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질문들이 이제 4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에 이제 컬러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뭔가 저희가 수행하려는 과제와 좀 맞는 것 같아서 이 데이터셋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현재까지 저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존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처음에는 레즈넷과 버트 그리고 디코더의 파라미터를 모두 열어놓고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프리즈를 시켜놓고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뭐 소장님이 제공해주신 서버 덕분에 다 언프리즈를 해둔 상태에서도 그 태스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컬러 마스크 0.3, 그러니까 컬러 마스크 레이시오가 0.3 그리고 0.26인 거에 대해서는 학습을 완료했고 그 0.0과 0.9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확인을 다 하게 되면은 아마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좋았다면 저희 가설이 맞았다면 아마 이제 약간 논문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면 뭐 3주, 짧으면 2주 안에 추가적으로 테스팅을 진행하고 문서화 작업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무화과 랩이 그동안 지난 시간 동안 진행한 활동에 대한 발표였고요. 이제 저희 뭐 소감을 얘기해 보자면 지난 3달 동안 이제 저는 비전공자로서 이렇게 많은 인공지능 하는 분들을 뵐 일이 많이 없었는데 뭐 의견 교류도 많이 하고 서로 코딩하는 것도 많이 보고 하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워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뭐 저희 팀원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님. 네. 주제를 직접 정해서 연구라는 걸 해볼 수 있어 좋았던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똑똑한 팀원들한테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성님. 네, 무화과랩의 태재성입니다. 오늘 발표 미팅 하기에 앞서서 이제 팀원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자연어 생성이라는 주제로 뭐 요약 이런 거 생각을 하다가 여러 주제들을 거친 끝에 이번 주제에 도달을 해서 그래도 완벽하게 저희가 원한 만큼 마무리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 디자인, 가설 뭐 이런 것들 다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 팀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좋은 팀원들 만나서 정말 열심히 자극받고 많이 배워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무화과랩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그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편안하게 해주시고 채팅으로도 해주시고요. 궁금한 게 이제 아까 그러면 30만 건의 수집된 데이터를 다 학습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 놓친 것 같은데. 다 학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버트 자체는 학습을 완료했고, 버트를 네. 이제 이피션넷 그 디코더랑 연결한 파이프라인만 학습을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가요? 학습했을 때 그런 경험치. 버트 자체를 학습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연님이 아마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전 실험할 때는 별로 안 걸렸었는데 컬러 레이시오 나눠서 4개로 할 때는 하나에 4시간씩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가설을 지환님이 이제 질문 채팅창에 올려놨네요. 한번 보시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라는 것도 학습이 될 수 있을까요? 저 문장도 저 똑같은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 노란색과 파란색이 보색 관계에 있는 색깔이다 라는 문장을 저희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저 질문과 같은 경우 현재 약간 그 랭귀지 모델 자체의 한계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본 문장들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우도가 높은 문장을 뽑아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런 문장을 만약에 본 적이 있다라면 생성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버트가 뭐 색깔 개념을 이해를 하고 뭐 보색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 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무슨 색깔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색깔 단어를 마스킹할 때 색을 뜻하는 단어 외에도 문장 내에 다른 단어를 마스킹하기도 했다고 하셨는데, 문장 내에 랜덤한 단어인지 그 색깔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문장 내에 랜덤한 단어이고요. 저희가 랜덤한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아까처럼 뭐 apple is red 하고 라는 문장에서 apple is mask, mask is red 할 때 이제 사과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과가 빨간색이다라는 컨셉을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진짜 파인 튜닝이 아니라 센서리 파인 튜닝이라고 중간 단계의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버트가 기존의 MLM 학습한 정도가 그 가중치가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사과를 색깔로 매핑이 가능한가요? 빨간 사과가 파란 사과, 심지어 노란 사과도 있고, 사과를 오래 두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사과도 여러 가지 색깔이 존재하고 뭐 사과는 한 가지 색깔만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없겠죠. 뭐 파란 사과, 노란 사과는 잘 있지 않지만 흔한 예시로 초록 사과는 꽤 많이 존재하니까 저러한 질문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역시 저희가 고민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사람 역시 사과라는 물체를 인지를 할 때 빨갛다라고 먼저 인지를 하게 되고, 아마 그거는 이제 출현 빈도 때문인 것 같아요. 빨간색이 가장 출현 빈도가 높으니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버트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버트 역시 저런 사과들이 있다는 것은 가중치에 저장이 되어는 있겠지만 퍼센티지로 뽑아내라고 하면은 당연히 빨간 사과가 가장 높다라고 뽑아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뽑아내겠죠. 만약에 컬러 버터가 똑바로 학습되었다면 뭐
발생 확률에 따라서 뭐 70%의 확률로 빨간색일 거고 사과는 그 뭐 나머지 한 25%로 초록색이고 5%로 뭐 갈색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 매핑을 하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프리카는 두 가지 색이 있다, 뭐 세 가지 색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춰서 뭔가 하나가 우세하게 90%가 나오는 대신 뭐 50, 50, 45, 40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떠한 걱정을 하시는지, 어떠한 염려를 하시는지는 살짝 이해는 하지만 아직 버트 자체가 완성형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뭔가 버트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약간 뒤늦게 추론을 하는 그런 성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버트가 예측하는 단어들은 최종적으로 뭐 소프트맥스 같은 것들을 거쳐서 나온 아웃풋이기 때문에 버트가 알고 있는 단어의 개수만큼 이제 여기는 안 보이겠지만 0.0000 몇 가지 쭉 이제 순서가 있는 거고 그 내에서 이제 어느 만큼의 확신을 갖고 모델이 예측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 사과가 그러니까 색깔 단어들이 이제 사과일 경우에는 빨간색, 뭐 초록색 이런 가능한 색깔들이 이제 높은 확률로 예측이 되고 뭐 좀 더 불가능한 하얀색이라던가 뭐 까만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낮은 확률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최종적인 아웃풋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이런 거 할 때 흔히들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소프트 놀리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모델이 잘 학습했는지 안 학습했는지를 좀 로짓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 뭐 이런 한정된 색깔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굉장히 확신을 갖고 이제 가능한 이 두 가지 색깔, 뭐 빨간색, 노란색인가요? 맞나요? 뭐 어쨌든 그런 색깔들을 예측을 하고 나머지 색깔들은 굉장히 낮은 확률로 쭉 예측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나왔네요. 마지막으로 살짝 저도 궁금한 건데 이제 이 가설을 칼라버트라는 가설을 세우고 나름의 이제 뭐 검증도 하고 계시고 그래도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거나 뭐 로스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어떤 느낀 바가 있나요? 그리고 이후에 뭔가 이거를 검증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뭔가 더 해볼 수 있다거나. 저는 느낀 바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실은 앞에서 홍지환님께서 질문 주신 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된다 이런 걸 학습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버튼은 이제 멀티모델 하지 않고 텍스트만 보는 모델이기 때문에 색깔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이제 반신반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시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텍스트를 통해서만 말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한다고 하면 눈을 감고 색깔을 모르는 상태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은 보라색이 된다라는 것을 학습을 할 수는 있겠죠. 뭐 책을 보면 배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이걸 이해할까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 미래에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언어 모델의 미래 혹은 인공지능의 미래라고 한다면 뭔가 언어 모델을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좀 더 진정한 의미에서 이런 시각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미지를 가지고 버트를 학습시킬 수 있다. 이러면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좀 색깔을 아는 버트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